솔희의 대만 중국어 25번째 에피소드. 대만, 중국 등 중화권 친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법. 안녕하세요. 솔희 차이니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솔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인맥이나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경제적인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 중국 등 중화권에서는 성공의 95%는 인간관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인간관계가 나쁘면 성공하기가 힘든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는 중화권 친구를 사귈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것들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잘 들었으면 중화권 친구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소통의 오류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중화권 친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법을 공유할 테니 대만이나 중국 친구와 만날 때 실천해보세요. 이번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하고 방송에 나오는 중국어 예문은 쇼노트를 참고해주세요. 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这次我要谈谈与中文母语人士打好关系的一些小技巧。节目中提到的中文例句会放在 solhichinese.com 网站上让大家参考，请多加利用。那我们就开始吧。중화권 친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10가지 꼭 하면 좋은 것들. 첫 번째, 자기소개할 때 성씨와 이름을 나눠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我姓金, 名字叫秀贤. 제 성씨는 김씨고 이름은 수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화권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으로 만날 때 보통 상대방의 성씨로 존칭 하나 만들어서 상대방을 존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우리의 성씨를 잘 들리게 성씨와 이름을 따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자 이름에 중국어와 비슷한 한자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 중화권 사람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다음에 자기소개할 때 성씨하고 이름을 나눠서 따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더 잘 들릴 겁니다. 두 번째, 존칭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에게 반드시 정당한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대만의 경우 성인 남성에게 先生이라는 존칭을 씁니다. 여성의 경우 小姐라는 존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王先生, 李小姐. 만약에 상대방의 성씨를 모르면 성씨 없이 단순히 先生 혹은 小姐로 불러주면 됩니다. 세 번째, 공손한 중국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혹은 공손해야 할 사람한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듯이 중화권에서도
공손한 중국어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대만 사람하고 교류할 때 무조건 공손한 중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적으로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은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 대만인이 공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번째 에피소드 중국어 존댓말 있나요? 예의 바른 사람이면 꼭 알아야 할 공손한 중국어 표현을 참고해 주세요. 어려운 중국어 성조나 발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중국어 성조 공포증을 걸리신 분을 위해 중국어 발음 교정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lhechinese.com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중화권 사람 중에 중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부끄러워서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용기 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각은 만약에 고백을 실패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중화권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서 请问方便给我你的联络方式吗? 실례지만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5번째, 상대방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 간체가 있고 대만, 홍콩에서 쓰는 중국어 본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하고 친해지려면 북한에서 쓰는 북한식 한국어를 사용하면 더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한국어를 사용하면 더 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뻔하죠. 중화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인 친구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대만식 중국어를 사용하시고 중국인 친구들하고 잘 소통하려면 아무래도 중국식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번째 에피소드 대만어 대 중국어 뭔가 다른가 미나모도 무엇인가를 참고해 주세요. 6번째,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구적 관계 없이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你穿这条裙子很好看. 이 치마를 입을 때 되게 예뻐 보여요. 你的韩文说得真好.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7번째, 애칭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에서 애칭을 사용하면 상대방하고 술을 같이 마시는 듯이 금방 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본인의 애칭을 스스로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본인의 애칭을 불러달라고 하면 상대방하고 빠른 속도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我姓金名字叫秀贤请叫我秀贤就好了. 제 성씨는 김씨고 이름은 수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수현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 애칭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 링크를 이번 에피소드의 쇼노트에서 공유할게요.
8번째, 적극적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화관에서 성격이 부끄러워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열심히 보답하려고 할 거예요. 知恩图报라는 중국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개도 기른 은혜를 안다 라는 한국어 속담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에 중화관 친구가 어려워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有没有需要我帮忙的地方?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9번째, 중화관 친구한테 선물을 줄 때 불행의 숫자 4를 피하고 행운의 숫자 6 혹은 8을 맞춰서 선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화관 사람들이 행운의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숫자 6은 모든 일 잘 된다는 뜻으로 숫자 8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으로 모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한 대만 친구에게 6개 혹은 8개 물건 들어가는 선물 박스를 주면서 이 축하하는 말을 해보세요. 祝你生日快乐 66大顺 생일 축하하고 모든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자신의 음식값을 적극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에서 대부분 젊은이들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 음식값을 각자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사귀고 있는 커플들도 데이트를 할 때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전체 비용을 반으로 나누어서 2명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하고 대만의 문화 차이가 있으니 잘 참고해 주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솔희 차이니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 주세요. 지난번과 이번 에피소드를 잘 들었으면 중화관에서의 대인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텐데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오늘 방송의 주제를 이어서 중화관 친구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려고 하면 좋은 이야기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
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